폐지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항고를 하시는 거예요.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미납됐던 거 인정한다. 다시 계속해서 개인회생을 변제금 납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즉시 항고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큰 여러분들 하나의 좀 단점이 있습니다.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도 업무사와 해결해요. 예,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됐을 때 해결할 방법은 또 여기에 말씀드릴게요. 이게 정말 요새 심각하죠. 여러분들 요새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당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. 예, 여러분들 한 3, 4년 전보다 진짜 몇 배는 많아지신 것 같아요. 이제 그만큼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죠. 자, 경기가 진짜 매우 안 좋습니다. 그냥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맨날 어른들이 경기가 안 좋다, 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.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전국 대도시의 막 번화가들도 지금 공실률 자영업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죠. 완전히 전쟁터 같죠. 사람이 아예 안 다니죠. 겨우겨우 살고 있죠. 지금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말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로 진심으로 많은 분들이 심한 채무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게 이건 정말 저의 진심입니다. 자,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.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.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어. 개시결정이 났어. 그 다음에 인가결정이 났어요. 그러면 A라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 변제기간을 인가한다. 이게 인가결정이거든요. 그럼 그 뒤부터 그 100만 원을 꼬박꼬박 납부하면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변제금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변제금을 납입하는 동안은 신청 채무자는 어떤 돈으로 사냐? 최저 생활비로 삽니다. 1인 144만 원, 뭐 2인, 3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조서에 나와 있고요. 근데 그래서 곧바로 3번만 미납하면 바로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전국 법원마다 다른데요. 보통 어떤 재판부에 따라서 4회 만에 하는 경우도 일부 봤고요. 보통 5, 6, 7회 정도 미납, 좀 많게는 7, 8, 9회 정도 미납까지도 기다려준 재판부도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아무튼 못 내요. 그럼 미납이 된단 말이에요. 못 내는 이유는 많겠죠. 정말 나는 변제금 냈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로 꼼꼼히 알뜰하고 계획성 있게 살았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목돈이 들어갈 사고라든지 생각지도 못하는 내 가족이 큰 뭐 아픔을 겪는다든지 뭐 크게 병원이 있다든지 갑자기 내가 뭐 실직을 하게 돼서 기존 소득만큼을 소득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내가 최저 생활비대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하지만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아요. 두 번째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채권 추심 안 당하고 그냥 개인회생으로 그래 그 돈으로 내가 살면서 갚아보겠지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한 달에 1인만 볼게요. 144만 원으로 산다는 거. 이 144만 원 안에는 물론 예외적인 뭐 특별생계비, 추가생계비 이런 거 다 빼고요. 144만 원에는 여러분들 주거비, 교통비, 식비, 의료비, 모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이 안에 핸드폰비 다 들어가 있죠. 그런데 나이키 매장 가지고 운동 하나 하고 위아래만 사도 뭐 한 4, 50만 나오나요? 감당 안 돼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당연한 정신으로 버텨낼 수 없어요.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경제적 가치는 상대적 가치예요, 여러분들. 시골에서 할머니가 한 달에 144만 원으로 혼자 사시라면 이분들은 돈을 엄청 저축하실 거예요. 반대로. 근데 이렇게 도시에 살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제적이 약간 많이 들어가야 될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좀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것도 나름 이해하려면 이해하죠. 내 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운동 하나 사주고 싶어. 그러다 보니 그날은 최저 생계비를 못 지켰어요. 변제금 미납도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변제금이 미납돼서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.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 번째, 폐지 결정문이 송달되면 즉시 항고를 하시는 거예요.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그동안 내가 미납됐던 거 인정한다. 다시 계속해서 개인회생을 변제금 납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즉시 항고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큰 여러분들 하나의 좀 단점이 있습니다.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일시납 다 해주셔야 돼요. 한 달에 변제금이 200만 원씩 납부하시는 분이 7번 밀려가지고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1,400만 원을 일시납을 해야 즉시 항고에서 받아들여서 폐지 결정을 번복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.
근데 1,4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? 힘드신 분들이. 다행히도 한 달 변제금이 50만 원이었는데 내가 사회 밀렸더니 폐지가 나왔다.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은 즉시항고하고 진짜 내가 부탁해도 내가 인가위에 변제금이 다 나가고 면책받은 후에 갚아도 될 만한 분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돈을 낼 수 있다면 항고해서 개인회생 유지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게 너무 목돈이에요. 막 700, 1000만 원 내야 돼. 이러면 감당 안 되죠. 어마어마한 큰 돈이잖아요. 이러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. 내가 개인회생을 맡겼던 사무실에서 내가 돈이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고민해 보세요. 사무실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250만 원의 공과금까지 다 했어요. 뭐 개인회생 사무실 수입료하고 공과금까지 다 해서 250만 원 주고 내가 처리를 했어. 그러다 하다가 개인회생 폐지를 당했어. 근데 내가 즉시항고 해가지고 연장하려면 한 1000만 원을 일시납을 해야 돼.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.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할 건지 아니면 폐지된 걸 그대로 끝내고 250만 원 정도 다시 들여서 다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든지. 그래서 더 안정된 직장에서 더 짱짱하게 여러분들 안정적이라는 게 돈이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고용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곳을 재신청하는 방법이든지.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죠, 여러분들. 재항고 했을 때는 밀렸던 목돈을 내야 된다. 그 목돈을 내고도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의 수에 따라 공과금에 따라서 전체 액수는 달라지겠지만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들어갔던 비용 범위 내를 냈고 재신청하는 것이 목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. 재무 고민